그 당시에 12살 때 하면 그만 좀 아빠빵 따갈라 13살에 갔지. 14살짜리 보고 한라리 군인 40명 내지 50명 받으란다. 어떻게 살겠니? 죽어도 집에 있어 죽어도요. 그걸 눈에 띄지 않게 어떻게 그렇게 없어지면은 그냥 그걸로 죽었는 기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금방 갖다 치워요. 뭐 그때는 83구부대니 뭐 군인들 와가지고 막 총을 쏘고 막 쏴도 그 총에 안 맞으려고 일하는 가가 막. 예, 지금 들으신 음성은 곧 개봉할 다큐멘터리 영화 애움길에 나오는 일본군 성노예제 피해자 할머니들의 증언 중의 한 부분입니다. 차마 입에 올리기도 어렵고 치욕스럽고 끔찍하기만 했던 그 기억들을 이렇게 얘기하기까지 얼마만한 용기가 필요했을까 가늠하기가 좀 어려운데요. 일본은 여전히 제대로 된 사과와 배상을 할 뜻이 없어 보이는 가운데 올해만 벌써 4분의 피해자 할머니들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 남겨진 할머니들은 어떻게 일상을 이어가고 있는지 이런 과정을 그 경기도 광주의 나눔의 집 할머니들의 일상을 담아낸 기록 영화죠. 애움길의 이승현 감독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제가 영화 애움길이 이 나눔의 집에서 함께 살아가는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 할머니 일상을 담은 기록 영화다 소개해드렸는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제목이 왜 애움길이에요? 일단 애움길 굉장히 좀 생소하실 것 같은데요. 예. 이게 순우리말입니다. 뜻은 굽은 길, 애워서 돌아가는 길. 아, 굽이굽이 돌아가는 길이군요. 네네. 예. 순우리말인데 제가 조금 이 영화를 예. 순우리말을 좀 고집을 했었거든요. 음. 이게 순우리말이 뭔가 그 단어의 의미를 뜻을 단어 스스로의 힘으로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사용을 함으로써 예. 이 단어의 의미를 오랜 기간 동안 좀 지켜왔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러한 특성이 할머님들과 좀 닮아 있지 않나. 아. 네, 좀 그런 생각이 들었고. 할머니들이 지금까지 오시게 된 과정이 그렇게 좀 굽이굽이 돌아서 오셨다. 뭐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건가요? 네네, 돌아오셔 예. 오셨고 예. 또 어떤 제 바람도 좀 담기도 했어요. 음. 한편으로는 할머님이 뭐 어떤 슬픔과 좀 고난과 역경의 길만을 걸으신 것이 아니라 네. 뭐 그 굽이진 길, 굽이마다 그래도 웃음도 있고 행복도 있고 함께하는 친구도 있었다. 그래서 그 굽이가 그래도 좀 앞으로도 좀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을 좀 담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이 나눔의 집 할머니들을 주인공으로 다큐를 만들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게 된 계기가 뭡니까? 일단 가장 중요한 계기는 나눔의 집으로부터 먼저 영상을 받았거든요. 예. 그래서 그 영상들을 보면서 아, 이 영화를 만들어야겠다. 제가 보고 듣고 느낀 것을 예. 많은 분들하고 좀 공유를 해야겠다. 예. 좀 이런 결심을 하게 된 것 같아요. 아, 영상을 받게 된 이유는 뭡니까 그러면? 일단 제가 2016년도에 예. 개봉한 이제 영화 예. 기항에 예. 이제 흔히 말씀해 주시는 착한 일본군으로 출연을 했었거든요. 아, 어쩐지 외모가 이게 굉장히 배우 같은 외모세요. 아니, 그러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귀향이라는 영화에 배우로 출연을 했는데 그게 인연이 됐군요. 네, 그래서 이제 2013년도부터 같이 예. 이제 제작에 스텝으로도 참여를 해서 나눔의 집에 방문하게 되었고 예. 그것을 통해서 이제 인연을 맺게 된 거죠. 아, 네. 그러면 그 귀향이란 영화가 끝나고 난 뒤에도 계속 나눔의 집에 가면서 할머니들과 이렇게 이야기도 나누고 도와드리고 뭐 이렇게 했던 모양이에요. 네, 그때 이후로 지금까지 계속 쭉 네, 예. 하고 있고 애움길도 촬영도 한 6개월 정도 예. 이상 진행을 했었는데 그때도 이제 할머님들하고 거의 아. 같이 생활하다시피 해서 그러니까 과거의 영상을 기반으로 또 새로 촬영도 해서 그 두 가지 영상을 합쳐서 만들었군요. 네네. 자, 그런데 최근 몇 년 사이에 이 일본군 성노예제 피해자들의 이야기를 담은 영화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네. 귀향도 있었고 배우로 출연하셨던 귀향도 있었고 I Can Speak라는 영화도 있었고 또 허스토리 또 최근에 이제 뉴스타파가 만들어서 공개한 김복동이라는 영화도 있습니다. 어떤 차별점이 있습니까? 그런 영화들하고 비교할 때. 뭐 저희의 어떤 차별점이랄까 그런 게 있다면은 예. 일단은 저희가 약 20년 전부터 이제 현재까지
그 촬영된 영상물이 담겨 있다는 것이 좀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오랜 시간의 기록이 담겨 있다. 네, 예. 네. 이러한 할머님들도 할머님들끼리의 어떤 소소한 일상이 담겨져 있어서 또 그 당시에는 굉장히 젊은 시절의 할머님이셨거든요. 예. 그래서 되게 굉장히 혈기왕성하고 에너지 예, 넘치는 모습을 예. 볼 수 있다. 또 이것들을 저희 영화의 메인 주인공이신 예. 이옥선 할머님의 예. 나레이션을 통해서 예. 이 일상들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이죠. 아, 내레이션은 이옥선 할머니가 하셨군요. 예. 자, 그러면 할머니들이 완성된 영화를 보셨어요? 네, 보셨습니다. 뭐라고 하셨어요? 일단 이옥선 할머님께서는 예. 뭐 워낙 이제 좀 약간 농담 많이 하시고 아, 유쾌하신 분이라 유쾌한 스타일이시군요. 네, 예. 컨디션이 좀 좋으실 때는 예. 아 영화 너무 좋다 잘 봤다 이렇게 해주시고요. 네. 아 컨디션이 이제 안 좋으실 때는 안 예. 좋으실 때는 그렇게 예. 말씀해주시고 컨디션이 안 좋으실 때 좋다고 네, 말씀하시나요? 네 좋다고 예, 말씀해주시고 예, 컨디션이 좋으실 때는 예. 좀 웃으시면서 아, 영화 별로다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예, 농담을 즐기시는 네네 스타일이시군요. 근데 예. 이제 뭐 그때가 김군자 할머님이라고 계시는데 예. 이옥선 할머님하고 굉장히 친분이 두터우신 분이셨어요. 그 할머님은 이제 돌아가셨는데 예. 그 할머님이 보고 싶다. 뭐 군자가 너무 보고 싶다. 예. 또 옛날 생각이 나서 너무 좋았다. 이렇게 예. 또 말씀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예. 이 영화를 일본 요코하마에서 시사회를 하셨다고 들었어요. 네, 며칠 전에 했습니다. 예. 일본 관객들은 뭐라고 하던가요? 일단은 제가 일본어를 전혀 예. 모르기 때문에 네. 뭐 구체적으로는 듣질 못했지만 예. 일단은 이제 통역해 주신 분한테 예. 들었을 때는 다 대부분 좋은 말씀 해주셨어요. 아, 그래요? 네, 저희가 인터뷰도 진행을 했었는데 예. 그 중에서 제가 가장 기억에 남는 한 분이 예. 중년의 여성분이셨는데 눈물을 보이시면서 막 영화에 대해서 되게 좋은 평을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어떤 여성의 삶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예. 그래서 그분은 일본 분이셨는데 예. 일본 분은 어떤 한국인으로서의 이 문제에 대한 책임감이나 의무감이 전혀 없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물을 보이시면서 이 할머님들의 삶에 대해서 그렇게 예. 좋게 말씀해 주신다는 게 예. 정말 할머님들의 삶이 어떤 정말 모두에게 깊은 예. 울림이 있구나. 이것이 잘 전달이 되는구나. 아. 좀 그래서 할머님들 삶이 정말 참 대단하다. 예. 좀 저도 그렇게 같이 좀 느꼈던 예. 반응이었던 것 같습니다. 단순히 이제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라 할머니들의 인생 이야기이다 이런 얘기군요. 네네. 예. 영화 귀향에 출연하시기 전하고 지금은 이제 이 성노예 피해자 할머니들의 목소리를 담은 다큐까지 만든 감독이 되셨는데 그 전하고 지금하고 이 문제에 관한 우리 이승현 감독님의 인식이 정말 많이 변하지 않았습니까? 거의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네. 처음에 제가 영상을 봤을 때도 제가 어떠한 충격을 받았기 때문에 이 영화를 제작을 결심한 기기도 하거든요. 예. 그 한 부분이 제가 영화를 보면서 할머님들은 마냥 슬픔과 고통 속에서만 좀 살고 계시지 않을까 되게 좀 힘없이 예. 트라우마에 시달리면서 예. 물론 지금까지도 트라우마에 시달리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근데 모두 다 그럴 것이라는 어떤 피해자상을 만들어서 생각을 했었거든요. 전형적인 피해자상을. 예. 제가 그런 피해자에 대한 편견이 확 깨진 거였죠. 그 일상들을 보면서. 예. 그것을 시작으로 정말 어마어마한 좀 변화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제 자신으로부터. 사실 이 문제를 뭐 언론에서 많이 이야기하지만 잘 모르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요. 지금 나눔의 집에 살고 계신 할머니들은 몇 분 정도 남으셨습니까? 총 6분 지금 거주하고 6분. 계십니다. 이 27년 동안 빠지지 않고 수요 집회를 하셨는데 이분들이 이제 건강도 안 좋아지시고 연루해지시고 또 돌아가시고 이러면 이 수요 집회가 과연 지속될 수 있을까 이런 걱정들도 좀 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충분히 지속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할머님들도 이제 어제와 오늘 내일이 완전히 다르다는 거를 이제 본인 스스로도 너무 잘 알고 계셔서 예. 지금은 후대들을 오히려 더 응원하고 격려하고 우리의 이제 의지를 받아달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예. 그래서 후대들이 충분히 이 할머님들의 의지를 네. 이어받아서 네.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영화가 곧 개봉이 될 텐데요. 영화를 통해서 좀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또 나눔의 집 할머니들과 함께 이루고 싶은 소망 이런 것들 한번 말씀해 주시죠.
일단 뭐 어떠한 메시지는 제가 보고 듣고 느꼈던 거 예. 영상들 보면서 정말 할머님들이 예. 좀 어떻게 보면 되게 귀엽고 정겹고 어. 되게 사랑스럽게 저는 느껴졌었거든요. 예. 그래서 정말 우리 할머님 같은 느낌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느낌을 많은 분들이 또 같이 공감을 해주시고 느껴주시면은 예. 이게 더 이 문제에 대해서 거부감 없이 예. 더 친근하고 더 쉽게 다가갈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예. 우리 할머니이기 때문에 나의 문제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좀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한 걸음씩 좀 나아갈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할머님들하고 이루고 싶은 소망은 일단은 할머님들도 누누이 말씀하시지만 예. 이제 일본의 공식 사죄와 법적 배상 이것이 예. 좀 가장 중요한데 그렇습니다. 네네. 4723번님께서 영화 귀향 봤었어요. 애움길도 보겠습니다. 인증샷과 함께 이런 문자 보내주셨고요. 다음 주 목요일 20일에 개봉하죠? 네 맞습니다. 6월 20일 목요일입니다. 확실히 재미있습니까? 재밌어야 보러 가는데. 아 저는 너무 재밌고요. 여러 번 봐도 알겠습니다. 너무 재밌고요. 주변에서도 재밌다고 하시십니다. 여기까지 말씀 나누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영화 애움길의 이승현 감독과 얘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평일 아침 7시 20분 시민보의 시선 집중.